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비타민이에요. 건강에 좋대요. 그래, 비타민이 건강에 좋다던데. 그럼 네가 먼저 먹어봐라. 여기 시어머니에게 비타민을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정성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비타민 색이 다르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네가 먼저 먹어봐라.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윤옥자입니다. 올해로 69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온 이 낡은 2층 단독주택에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듭니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요즘 이 집 앞을 지나가면서요.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던 그 여름날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여보, 이 집은 우리 평생 보금자리야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보금자리가 누군가에겐 탐나는 먹잇감이 될 줄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저녁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면 공기마저 달라지더군요. 무거웠습니다. 숨 쉴 때마다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계산하고 있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입엔 미소를 달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힘드실 텐데. 크다고요? 이 집이 크다고요? 2층 화장실 변기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계단 난간이 삐걱거리고 보일러가 겨울마다 말썽이던 이 집이요? 남편이 손수기둥을 세우고 제가 벽지를 발랐던 이 집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제가 뭐가 불편한가요?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애가 노리는 건 집이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디로 갈까? 남편 명의였던 집은 이미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금 통장도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집과 통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인 저에게 이건 평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 시세가 이 정도래요. 팔면 꽤 목돈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숫자가 아니라 욕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조금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참에 빨리 결정하시는 게. 알았다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나 봅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도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남편 무덤에 풀도 안 마른 집을 팔라고 조르다니.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라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이 언제인가요? 1시간 뒤?
하루 뒤? 아니면 제가 죽고 나서인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그렇다면 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집을, 그리고 제 자신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봉투를 열자 투명한 비타민 통이 나왔습니다. 노란 알약들이 통 안에서 딸그락거렸습니다. 요즘 기억력 좀 떨어지셨다면서요? 제 회사 동료 어머님도 드시는 건데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이요? 제가 언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했나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제가 출근 전에 들를게요. 며느리는 비타민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비타민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고 하자 며느리는 직접 통을 열었습니다. 노란 알약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물이랑 같이 드세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다 삼킬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잘 드셨네요. 내일도 제가 올게요.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확인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비타민 하나 먹는 건데요.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뭘 하려던 건지 까먹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이러지? 손끝이 저렸습니다. 컵을 들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둔했습니다. 이상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납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비타민 드셔야죠. 노란 알약이 다시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도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 위 비타민 통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너머로 노란 알약들이 보였습니다. 통을 흔들었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타민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쓴 냄새였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진한 노란색이었고 어떤 건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같은 제품인데 왜 색깔이 다를까요? 저는 알약을 다시 통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비타민을 챙겨주러 왔습니다. 제가 먹는 걸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밥을 하다가 불을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두려웠습니다.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늙어서가 아니야. 저는 비타민 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을 흔들었습니다. 알약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조심해. 이건 함정이야. 저는 통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먹겠어. 며느리가 줬다고 해서 다 먹을 순 없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타민 먹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제 입을 쫓아왔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애는 날 병들게 하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창가에 섰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타민, 며느리, 떨리는 손, 흐릿해지는 기억,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치매 환자 취급받겠어. 아니, 어쩌면 그게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겠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 남편 생전부터 우리 집안 일을 도맡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윤옥자입니다. 아, 사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말입니다. 증여 절차, 잠시 미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증여 절차요. 며느리한테 집 넘긴다는 거 말이에요. 그거 일단 보류해주세요. 사모님, 그게 이미 서류에 인감 찍으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며느님께서 가져오셨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인감? 제가 언제 인감을 찍었나요? 변호사님,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아니, 분명히 잠깐만요. 제가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사모님 인감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15일입니다. 지난달 15일. 그날, 며느리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건강보험 서류인데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저는 안경도 안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 증여 서류였습니다. 이런.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서류, 지금 당장 무효 처리해주세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 인감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속은 겁니다. 며느리가 다른 서류라고 속였어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사기죄. 고소.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했다고 난리가 나겠죠. 일단 절차를 중단해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도장을 훔쳐 썼어. 건강보험 서류라고 속이고 제 손을 잡고 집 증여 서류에 인감을 찍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여기 찍으시면 돼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걸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윤옥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제 집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며느리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증여 서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통장. 아니면 다른 재산?
저는 도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이제부턴 아무것도 안 찍겠어.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을 긁었습니다. 스산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타민 통을 또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노란 알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날 흐리게 만들고 서류로 집을 빼앗고 그 다음엔 뭐지? 저를 요양원에 보낼까요? 아니면 정신병원? 절대 그럴 순 없어. 저는 통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비타민 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드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란 알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제 목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삼키는 걸 지켜봤습니다. 잘 드셨네요. 요즘 좀 어떠세요? 머리 맑아지셨어요? 응. 좋아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입을 벌리고 목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토했습니다. 노란 알약이 변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알약이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먹어.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닦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갑을 챙겼습니다. 비타민 통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나갔습니다. 약국을 찾았습니다. 큰 약국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진열 때마다 약들이 빼곡했습니다. 약사에게 비타민 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 있나요? 약사는 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약사가 선반에서 똑같은 통을 꺼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였습니다. 하나 주세요. 계산을 했습니다. 새 비타민 통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2개의 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것과 제가 산 것. 똑같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것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식탁 위에 뒀습니다. 이제 내가 먹는 건 이거야. 며느리가 확인하러 와도 이 통만 보여주면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한다. 그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잘 관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찢었습니다. 1번, 2번, 3번.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유언장.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윤옥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아들 한도연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박민정에게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보호시설 아이들의 교육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윤옥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봉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며느리가 원하는 건 못 가져가. 아들도 마찬가지야.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며느리는 저를 흐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며느리에게 뭔가를 줘야겠죠. 똑같은 걸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두고 보자. 비타민은 건강에 좋은 거라며. 며느리도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
밤은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왔습니다. 비타민을 챙겨줬습니다. 제가 먹는 걸 확인하고 갔습니다. 출근 전 30분이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허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비타민 통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통을 열었습니다. 노란 알약들이 보였습니다. 색깔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진한 것, 연한 것, 심지어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날 망가뜨렸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알약 몇 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봉지를 밀봉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는 남겨둬야지. 나머지 알약들을 새로 산 통에 조금씩 섞었습니다. 정상적인 비타민과 이상한 알약이 뒤섞였습니다. 통을 흔들었습니다. 딸그락거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잤어. 며느리는 비타민 통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할게. 통을 열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도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같이 먹자. 저는 비타민 통을 며느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드시라고 산 거예요. 저는, 괜찮아. 많이 샀어. 나눠 먹으면 되지. 저는 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비타민 통을 열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내 며느리 컵 옆에 놓았습니다. 자, 먹어봐. 며느리는 알약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곧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이미 영양제를 먹어서요. 그래도 하나 더 먹으면 좋지. 건강은 아무리 챙겨도 모자라잖아. 저는 알약을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며느리는 알약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약 이미 먹었다고요. 하나 더 먹는다고 해롭지 않아. 비타민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어? 비타민인데. 내가 매일 먹던 건데. 왜 못 먹어? 며느리는 천천히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목을 똑바로 봤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삼켰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입 벌려봐. 네. 입 벌려보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삼켰으면 입 벌려도 괜찮잖아.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삼킨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표정은 뭐지? 제가 매일 먹던 건데 왜 저렇게 무서워해? 혹시 며느리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빨랐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 골목을 뛰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손짓이 격렬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하는 거야?
며느리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놓았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타민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딸그락. 알약들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내가 나한테 준 걸 내가 먹어봐. 어떤 기분인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가릴 수 없었습니다. 피곤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비타민 드셨어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 지난번엔 같이 먹었잖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비타민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먹자.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식탁보가 젖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괜찮아. 닦으면 되지. 저는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알약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알약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알약. 며느리가 제게 먹이던 바로 그것.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럼 더 먹어야지. 비타민이 기력 회복에 좋다며.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비타민 맞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사다 준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샀던 건 응. 내가 날 위해서 산 거. 좋은 거라며. 그래서 나도 너랑 나눠 먹으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알약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떨렸습니다. 마치 뱀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약을 집어 들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파? 머리가 멍하고요. 손발이 저려요.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더 먹어야지. 비타민이 그런데 좋잖아.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깨달음. 이 애도 알았구나. 무엇이 들었는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하지만 며느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천천히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울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며느리는 비틀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가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난간을 꽉 붙잡고 한 발 한 발 중간에 멈췄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컵 가장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씻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지워졌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컵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곧이야. 며느리가 무너질 날이. 저는 비타민 통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딸그락.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승리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이 알약을 먹였습니다. 매일 확인하며 저를 망가뜨리려고. 이제 며느리가 먹고 있습니다. 같은 알약을, 같은 고통을. 저는 통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니,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복수. 며느리는 이제 알았을 겁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역공이 시작되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타민은 건강에 좋다고 했죠? 그럼 며느리도 건강해질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매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점점 뜸해졌습니다. 올 때마다 상태가 나빠 보였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눈동자 초점이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거구나.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했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며느리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 뭐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왔습니다.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얼굴이 왜 그래? 며느리는 컵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비타민. 응? 그거 정말 비타민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럼 뭐겠어. 내가 사다 준 거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산 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샀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며느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꺾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민정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했습니다. 큰일이야. 저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은평구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십니까? 시어머니예요. 같이 가시죠. 구급차에 탔습니다. 며느리는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환자분, 수면제 계열 약물 과다 복용 증상이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면제요? 네. 혈액검사 결과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량 복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위세척을 했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젊은 형사였습니다. 윤옥자 씨 맞으십니까? 네. 며느님 약물 복용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평소 약물을 복용하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약이 있었습니까? 비타민은 있었어요. 비타민이요? 네. 며느리가 사다 준 거예요. 제 기억력이 안 좋다고. 비타민 챙겨줬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비타민, 아직 있습니까? 네. 집에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비타민 통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통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지문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비타민입니까? 아니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사다 준 거예요. 형사가 통을 받았습니다.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색깔이 다르네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통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며느님이 이 약을 드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먹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해 보여서요. 언제부터입니까? 일주일쯤 됐어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며느님이 직접 이 약을 만지셨겠네요. 그럼요. 매일 제게 챙겨줬으니까요.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며느리의 지문이 그 통에 가득할 겁니다. 색깔 다른 알약들도 분석되겠죠. 모든 증거가 며느리를 가리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증인으로 조사실 복도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타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 유도제죠. 비타민처럼 위장한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제가 먹던 건? 네, 수면제였습니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손떨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에서 며느님 지문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사모님 지문은 없었고요. 끝났구나. 모든 증거가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엄마.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경찰서에 있대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앉을 수가 없어요. 민정이가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였다고. 말도 안 돼요. 그게 사실이야.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내가 날 병들게 하려고 했어.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알약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경찰도 확인했어. 아들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집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니? 집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였습니다. 내 아내가 만든 거야.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마 인감이? 나도 몰랐어. 건강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찍게 했지.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너도 몰랐겠지. 바쁘다고,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니? 민정이한테 이혼 통보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집도 아직 명예 이전 안 됐대요. 변호사님이 절차 중단하셨다고. 알고 있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 상속 안 받을게요. 저는 아들을 받습니다. 왜? 자격이 없어요. 엄마를 지켜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집을?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집 팔 거야. 엄마, 아니, 정확히는 기증이지.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어. 이 집이 속한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대. 옛날 한옥 보존 지역이라고. 그럼 거래가 제한돼. 함부로 팔 수도 증여할 수도 없어. 하지만 국가의 기증은 할 수 있지.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예금 통장도 마찬가지야. 보호시설 아이들 교육기금으로 기부할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왜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야.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은 제 손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저는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열쇠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만집니다. 이 집도, 제 재산도, 제 마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유언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공증도 마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바꾸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대로 두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 동네에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아들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며느리의 짐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맡겼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첩, 옷가지, 화장품,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상자도 그대로 현관에 두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됐어. 말하지 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불쌍하긴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친정에도 안 갔대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 엄마, 어떻게 하죠? 내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마지막 확인입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은 문화재청에 기증됩니다. 이미 승인 났고요. 좋아요. 예금 통장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체됩니다. 보호시설 아이들 교육기금으로요.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서류를 보았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옥자, 또박또박 쓴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도련님께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언제 알리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사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진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 하나, 아들 어렸을 때 사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사진은 버렸습니다. 결혼 사진도 치웠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니까요. 제 자존심을, 제 재산을, 제 삶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며느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스스로 파남정에 빠졌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완벽하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등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통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통이었습니다. 깨끗한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란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췄습니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알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색깔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마음으로. 거짓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망설임, 변호사의 서류, 모두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진짜야.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비타민을 가져왔던 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던 날, 기억이 흐려졌던 날, 그리고 깨달았던 날, 나를 망가뜨리려 했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건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명예도,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불쌍하긴 해.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작한 건 며느리였으니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얼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알 수 없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은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윤옥자 씨 맞으세요? 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고 왔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옥자 할머니께. 저희는 할머니께서 후원해 주신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함께 만든 겁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햇살, 꽃, 웃는 얼굴들,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잘했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은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손에 있는 것보다 순수한 아이들 미래에 쓰이는 게 나았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꽃잎이 공중에서 춤췄습니다.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가는 거겠지. 피고 지는 거, 시작하고 끝나는 거,
하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좋은 흔적으로 저는 비타민 통을 다시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딸그락.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비타민은 건강에 좋은 거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거짓을 구별할 만큼, 진실을 볼 만큼, 사람을 판단할 만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햇살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걸 지켰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가 울었습니다. 짹짹. 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봄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욕심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말만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의 작은 복수담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또는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